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호남에 대한 그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훌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탑 10은 무섭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하루 10,000명 선이 코앞이다, 이런 전문가의 예측까지 나왔죠. 문제는 병실이 포화 상태를 이미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에선 그리고 오늘 예측에도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었고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에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에서 병상을 충원하고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작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파라진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는 4,5천 명대를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3,000명 가까이 뛴 7,1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00명이 코앞이다,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졌거든요.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1,000명, 3,000명 넘을 때 조금 이래도 되나 하고 5,000명 넘을 때 조금 가슴을 쓸어내기도 했는데 이제 6,000명 넘어서 아예 7,000명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걱정이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10,000명 아니라 20,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10,000명까지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당시에는 중증화율이 1.6%, 100명이 만약에 감염되면은 한 1.6명 정도가 이제 중증으로 간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2.2명에서 2.5명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상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역 패스 같은 또 다른 문제들이 뒤따라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불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 포함해서 방역 당국자들이 빨리 좀 머리를 모아서 좀 불안하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 좀 제시를 해야지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는데 누적 사망자 수가 지금 코로나 4,000명인데 최근 한 달에만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었거든요. 특히 중환자, 이게 문제인데 중환자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번질 수 있는 확률이 당초 1.6%로 예상했는데 그거에 실제로는 2%에서 2.5% 내외에서 발생한다. 잘못 계산했다. 뭔가 정부가 이거를 보수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송구한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일단 병상은 확보는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병상은 확보할 수 있지만 의료 인력이 출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 인력이라는 걸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환자들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증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형국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이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참아왔었는데 어떤 영업의 자유라든가 문화예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의연한 대처는 좀 필요하지 않나.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 7,000명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현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은 백신 부작용, 자녀들의 백신 부작용이 꽤 걱정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맞으라고만 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두고도 현장의 불만도 꽤 많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선 온라인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부작용은 부모들이 더 클 텐데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갑자기 맞으라고 한다. 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오늘 온라인 포럼까지 열었는데요. 꽤 불만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잣대가 좀 기준이 불분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 독서실이나 그리고 이제 그 학원까지 하면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학생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저는 강제 접종이 아닌가 이런 데 그 비판이 있고요. 예. 이게 그 세 가지 점에서는 잘못이 있다 봐요. 정부 정책은 이제 일관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형평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학생들의 그 이번에 정책을 보면 불과 이제 2달 전에 뭐라 했냐, 정부가 2달 전에는 이제 그 18세 미만의 그 학생들에게는 접종의 선택권을 주겠다, 자유권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불과 2달 만에 또 정책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바뀌고 있는 거,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더 학생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어 이제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이런 데는 이제 그 백신 프리패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학원이나 독서실만 하는 거, 그럼 이게 그 놀이공원이나 백화점하고 이게 그 형평성이 맞는가?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책임성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린 학생들한테 부작용이 나오면 보통은 이게 인과관계를 좀 이게 그 입증을 전환시키거나 해서 이제 그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인정하고 배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저는 크게 그 세 가지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면 자꾸 이게 현 정권이 K방역 하는데, 저는 이제 그 K방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M방역이에요. M방역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다가 계속 이게 그 예측을 잘못해서 뒷다리 잡는, 예. 따라서 이게 완전히 실패한 방역, 이게 바로 M방역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청소년 방역 패스 좀 제고해달라 30만 명이 넘었던데, 물론 뭐 사실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뭐 계속 말해도 지나치지 없습니다만, 뭔가 좀 사전부터 초반에 사전 공지가 좀 부모들한테 더 됐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도 좀 동시에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라도 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 문제는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 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사실은 전면 등교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설득 작업을 좀 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절대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뭐 확인서라든지 어떤 그 이유가 좀 이렇게 보충이 되면은 그거는 좀 인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지금 정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불과 석 달 전에는 자율접종을 권고했던 질병관리청인데 지난달 22일에 학교에 다 등교하라, 전면 등교 얘기했고 내년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꽤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처음으로 7,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현장의 불만 목소리도 나오니까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도 코로나 대응을 제1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습니다.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가족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입장도 밝혔습니다.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요. 바로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 부작용 인과성의 증명을 책임지겠다.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 손실 보상이 있고요. 손해배상이 있어요. 예. 손해배상은 그 인과성에 대해서 증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고요. 손실보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웬만한 건 그냥 그 손실보상을 정부가 해주겠다. 윤석열 정부가 지겠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100조 원 투입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본인 그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100조 원 정도는 투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 재정을 거덜냈는지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덜이란 표현보다는 좀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수정을 할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 100조 원이든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걸 투입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일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겠다. 이게 원희룡 전 지사 윤석열 선대위의 말이었고 100조 50조 얘기도 하거든요. 다음 화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100조 지원 지금 당장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코로나 상생에는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겁니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께 피해를 주신 분들께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다. 돈을 뿌리는 것이다. 매표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0조, 100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힘든데 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다가 예. 지금에서는 자신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조, 50조 하겠다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의 어떠한 반박이자 실제 지원을 할 거면 지금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실은 모든 피해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떠넘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최대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야 합의로 했는데 예. 이제 와서 뭐 국민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 다시 국민께 돈을 주자는 얘기인지 주지 말자는 얘기인지 이건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백신 부작용 문제도 입증의 문제를 아예 국가에게 지우는 것들이 그렇게 또 올바른 방법만은 아니거든요. 기저질환에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 모든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진다? 이것도 굉장히 일반 법감정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이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좋은 것인데 자꾸 대선에 표만 의식한다는 차원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 관련 백신 부작용 얘기, 코로나 지원금 돈 얘기까지 지금 양쪽의 공약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늘고 있고 예전처럼 콘서트를 즐기려는 시민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레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에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누나가 알겠지? 가마 우리가 입도 벌리지도 말고 마스크 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랬어요. 그것도 뭐 했고 5명, 6명도 못 모이게 해놔놓고 4,000명 모인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스크 끼고 하면 합니다. 일단 모레부터 나훈아 씨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물론 뭐 전국 순회니까 여러 군데에서 좀 개최가 되는데 물론 뭐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서 하지만 한 며칠 동안 합쳐서 2만 명 가까이 모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뭐 콘서트를 보려고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좀 위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흘간 공연하는데 이제 한 회당 4,000명씩 해서 16,000명이 이제 관계자들하고 합치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백스코 공연장에 몰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콘서트가 이번에 원래 예정된 게 아니라 7월 23일부터 이제 나흘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한번 연기한 거기 때문에 또 연기하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뭐 어려웠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나훈아 씨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이제 이승철이라든지 다른 가수분들 공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0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4,000명으로 줄이고 원래는 이제 2명당 한 자리씩 뛰기로 했는데 1명당 한 자리씩 뛰고 나름대로 이제 방역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 패스 있는 사람 그리고 그 2, 3일 안에 PCR 검사한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좋지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연이 끝나더라도 필요한 후속 조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마도 논란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얘기 저희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